시장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약간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 경기 둔화 이런 우려는 그래도 우리가 한편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만 이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R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지침이 발표됐는데 많이들 걱정하셨을 테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악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고 물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주도주 섹터가 그대로 2차 전지로 갈지 혹은 2차 전지에서 지금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세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테마에 조정을 받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몫이고 시장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도주 섹터가 어디가 반등이 나올지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요. 자, 사실 지금 지난주에도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지만 금요일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금요일에는 일부 뭐 DDR5라든가 기판 쪽도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반도체가 이어갈지 아니면 역시나 뭐 아유 대장은 2차전지밖에 없어 라는 공감대가 생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파운드리가 모빌아이 자율차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쪽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모빌아이는 뭐예요? 모빌아이는 인텔이죠, 인텔. 그죠? 인텔에서 이번에 IPO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시가총액 한 4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같이 생산하기로 지금 최종적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 경험과 기술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칩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모빌아이의 자율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또 큰 레퍼런스를 하나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타사에서도 생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이런 것들은 또 반도체 또 열풍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크게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출 만한 그런 재료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보도록 하죠. 자, 오펙 플러스가 116만 배럴을 깜짝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이게 또 주말에 또 나타났죠. 주말에 발표를 했고 유가가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앞서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250만 배럴 감산을 추진했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116만 배럴 정도를 추가 감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한 $75 정도 돼요. WTI가 한 75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70불에서 78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75불이라고 감내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더 올라서 한 $85 이렇게 갈 여력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사실 중국이 이제 경제를 개방하고 중국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 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경제가 좀 잡혀 나가고 경제 성장률을 위한 경기 부양책들을 추가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정말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사실 작년도부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한데 100달러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 리오프닝 했잖아요. 바로바로 그럼 유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들 갑자기 감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확 급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또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바이든도 이제 한마디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물가 겨우겨우 잡아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 확 부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감산 자체가 지금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약 한 7개월 정도라면 가격 자체가 좀 상반기 하다못해 한 8월 정도에 이제 좀 피크를 한번 찍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연말에서 감산을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영향을 받겠지만 어쨌든 올해까지 봤을 때에는 5월부터 감산이 시작된다라는 건 감안했을 때 8월부터 10월 이 정도 사이에 가격이 피크를 한번 단기적으로는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감산하는 데 관련된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들도 또 테마주 관점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S-오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런 종목보다는 보통 테마주 관점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기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세 번째 이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자동차 쪽이 그나마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래도 상당 구간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3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초 월 6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15대 주요 여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자동차와 2차 전지만 늘었다. 말 다 했죠. 자동차. 지금 반도체주 올라가는 이유 뭡니까? 실적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아니죠. 뭐예요? 바닥 인식이죠. 바닥 인식. 지금이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도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입니다. 반면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수치를 좋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좋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카드죠. 반도체는 아직도 불확실해요, 사실. 지금 하다못해 지금 마이크론 CEO가 뭐라고 했냐면 1분기 이후 2분기부터 바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지금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반기, 그죠? 3분기도 좀 빠르다. 4분기 정도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업계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마이크론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3위 사업자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빨리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좀 어렵지 않을까. 수치가 나오는 것, 주가라는 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지만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려고 하신다면 사실 좀 상당 구간 조금 기간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만 그래도 갑자기 실적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비 쪽은 또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P3, P4 공장을 일대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완공시켜서 장비 입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비 수주는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 관련된 산업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실적 나오기 전에 수주가 확대되는 시기에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리죠. 맞습니까? 실적이 이미 피크를 찍고 엄청나게 좋아질 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져버려요. 원익 IPS 이런 거 보세요. 원익 IPS 실적 제일 좋았을 땐 주가 확 빠졌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주에 따라서 이 정도 실적은 찍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든 반도체든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게 보통 이 장비사들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따라서 수주를 지금까지 막 계속 잘 받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수주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때가 발생해요. 왜? 공장을 완공시키는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공장 완공되면 장비 추가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죠. 공장을 그래서 많이 증설하는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장비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3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예요. 어쨌든 이렇게 불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좋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42만 대로 전년 대비 36%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역시나 가격 인하하더니 잘 나가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격을 인하시켰더니 그래도 경기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급증하고 있네 라는 거 우리가 딱 잡아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는 4월 19일 날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번에 또 4월 중순에 테슬라가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대로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기억 잘 해두세요. 2차전지 혹시나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셨거나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소식이 좋다. 역시나 부품 관련된 게 좋다라고 하면 성우 하이텍, 화신 보통 이런 것들이 요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반면에 테슬라가 좋다 했을 때에는 뭐 LNF, 그죠? LNF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좋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들을 좀 잡아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슈를 간단하게 좀 잡아 드렸고 세 가지 내용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오늘부터 제가 드린 관심 종목 안에서 직접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손절을 꼭 잡고 그죠? 손절을 꼭 잡고 그리고 너무 갭이 크게 뜨는 테마는 무시하세요. 예를 들어 10% 올라가 처음부터 시초가를 10% 이상 올라가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잡아 나간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뭐 3% 갭상승이야 상관없겠지만 너무나 크게 올라가는 갭상승 제가 이제 장전에 방송하다 보니까 몇 퍼센트 올라가고 시작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장전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 주 그리고 뭐 오늘 좀 넓혀서 좀 이번 주까지 매매해 볼 만한 좀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안에서 잘 찾아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장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좋게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마감 그 방송 마무리 멘트는 오늘도 제가 항상 그 방송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요거 같이 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대표와 성공 투자자 이렇게 남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